한인 차세대 네트워킹 행사가 어제 저녁 온타리오주 토론토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주관하고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김득환 총영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만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나누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와 정부기관, IT와 금융, 법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어색함도 잠시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제가 몰랐던 분야 쪽에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서 이제 여러 방면 쪽에서 여러 프로페션 쪽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계 유지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민와 어려움이 많았다는 줄리아 오 씨는 비슷한 또래를 만나며 잃었던 정체성을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래의 코리안 캐네디언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서로의 그 경험들을 쉐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겪은 어려움들이 결국 다 나만 겪은 건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 씨는 한인 환자를 위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며 한국인이라는 점을 직업에 접목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셉 박 씨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며 만남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만난 인연들도 소중히 여겨서 연락 한 번씩 하고 안부도 묻고 이랬던 게 제 삶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과 유익을 줬던 것 같아서. 강연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비슷한 주제로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을 털어놓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각 테이블에선 네트워킹에 꼭 맞는 작은 토크쇼가 펼쳐졌습니다. 2시간 반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자신의 분야를 넘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온타리오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확산이 꺾이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까지 출현하며 확산세가 거세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초 내년 1월 17일부터 백신 여권 사용을 자율화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접종을 증명할 땐 휴대전화나 프린트 버전이라도 반드시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백신 영수증이 위조나 변조가 쉬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경제 봉쇄나 등교 수업 중단 등은 진행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 신규 환자와 위중증, 새 변이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봉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원주에선 신규 확진자 1,4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어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앞서 내년 1월 중순쯤엔 하루 환자가 3,000명대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온주 자문기구는 크리스마스 모임 이전 손쉽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진단키트 배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직장, 집단시설에 키트를 제공해 검사 횟수를 늘려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기구는 강조했습니다. 온주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신속 진단키트의 70%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접종 후 168일이 지난 50세 이상 온주민에 대한 3차 추가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안에 3차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놀수욕 북서쪽과 스카보로 등 북동쪽에 집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이른바 핫스팟 지역으로 이민자와 저소득층,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핫스팟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렉스데일과 멜번 지역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에토비코의 에든브리지 험버밸리나 미미코, 올드 이스트욕 등이 핫스팟 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감염자 연령대가 고령자에서 어린이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11월 7일에서 28일 사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 감염은 10만 명당 40명에서 8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 6주 연속 어린이 감염자 수가 다른 연령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감염되지만 교내 전파도 가능해 어린이 접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가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파 경로가 필수 업종 직종에서 파티나 기타 여러 모임으로 달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웠던 필수 업종 근로자가 고령자 다음으로 감염이 많았는데 예방접종 덕분에 더 이상 이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임을 통해 고소득자나 중산층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회복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확산하기도 합니다. 한편 놀스욕에서는 클랜튼 파크 지역과 웨스트민스터 브랜슨, 뉴튼브룩 웨스트 지역이 다른 인근 지역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캐나다 항공문화원이 지난 4일 캐나다 역사박물관에서 2021 K-팝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만에 열린 갈라엔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오타와,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참가한 20개 팀이 참여해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모든 팀들이 함께 구성한 마지막 무대에 현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뜨겁게 환호하며 팀들을 응원했습니다. 문화원은 경연날 1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으나 생생한 현장에 참여하고 이를 보기 위해 5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했다며 눈보라도 K-팝 열기를 멈출 순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관람객은 K-팝을 몸소 느낄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K-팝을 향한 모든 댄서들의 열정과 애정이 전달돼 인상 깊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10대 고등학생이 예술 수업 중인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퀘벡주 몬트리올에 있는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16세의 재학생이 자신의 수업이 아닌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41세 피해 교사는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출혈이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흉기를 휘두른 학생은 도주 40여 분 뒤 흉기와 함께 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앞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폭력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데다 범행 후 가해 학생이 교실 안 학생들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는 오늘 임시 휴교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약물 오남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BC주에서 약물 오남용으로 숨진 사망자는 201명으로 한 달간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물 오남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올 들어 10달 동안 약물 사망자 수도 1,782명에 달해 지난해 1년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습니다.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론 펜타닐이 다수를 차지했고 코케인과 메스암페타민, 오피오이드 순이며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78%가 남성, 연령별론 5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 순이며 10대 사망자도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이 이번 주말 전국에 폭우 또는 폭설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등 온타리오주 남부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시속 70에서 90km의 강풍과 함께 25에서 45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환경성은 지역에 따라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며 주의하고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부분 지역엔 일요일까지 시속 80km의 강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로우 메인랜드와 하위 사운드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엔 40 내지 60mm의 폭우가 내리고 3번, 5번 고속도로와 휘슬러, 시투 스카이 지역엔 15에서 25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